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은 강남농무법인의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에 대해서 재직자 기준으로 최근에 기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백그라운드 설명을 우선 해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예, 지금 제가 만든 그 임금 매뉴얼이 개정판이 지금 출간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꼭지로 그 통상임금에 대한 재직자에 한해서 주는 경우에 이게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리한 글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임금 매뉴얼 개정판이 지금 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임금이라는 거는 정의가 뭔지, 이 노동법에서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를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또 급료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. 그래서 근로의 대가성이 있어야지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통상 임금인데 우리나라 임금이 굉장히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기본급을 작게 하고 상여금, 고정상여금, 그리고 이제 각종 수당으로 해가지고 기본금의 한 50, 그러니까 임금의 총액의 한 50%가 기본금이 나머지는 다 이렇게 기타 상여금 이런 제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연장 근로, 휴일 근로, 야간 근로에 대해서 계산할 때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왔습니다. 그래서 통상임금이 적을수록 회사가 이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 고용노동부도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오랫동안 해왔는데 근데 임금이라는 게 사전에 근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그 임금 자체가 전체가 임금이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잘못됐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지금 고정상여금 또 고정수당은 다 기본급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2013년 그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 급여 구조가 굉장히 단순화됐습니다. 그래서 상임금 제도가 대부분 없어졌고 또 수당도 필수 수당 외에는 다 기본급에 포함됐고 그래서 임금이 단순화됐는데 그래서 기본급 플러스 이제 법정 수당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바뀐 그 계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그 소정근로를 일했을 때 사전에 주기로 한 임금 그리고 정기적 일일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모든 그 수당이나 이런 급여는 다 임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통상임금의 정의가 딱 내려졌지만 그래도 그 당시 합의체 판결에서 좀 약간 그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정기적 일일조로 지급하는 모든 그 수당은 다 통상임금에 들어가지만은 그 고정적인 아니 재직자에 한해서 주는 임금은 이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. 이 판례, 그러니까 그런 문구 하나 때문에 아직도 많이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직자 기준을 지급하는 고정상여금 이것도 통상임금이 아니다. 이렇게 2013년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정해졌지만은 그래도 그 이후의 판결에서는 연 단위로 고정되어 있고 단지 재직자 하나만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이게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많은 판례들이 그 고등 부분에서 이렇게 이거는 통상임금이다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판결을 기다리는 판례가 여러 개 있고 또 관련돼 가지고 또 전원 합의체 다시 붙여진 그런 그 판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항상 사전에 지급하기 한 그 임금은 다 통상임금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명절 상여금이나 여름 휴가 이때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한테만 지급한다. 이런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빠져야 된다.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이 되는 게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기념일을 어떤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임금이기 때문에 이거는
평균임금은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은 포함 안 된다. 이렇게 판단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판례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게 좀 조금 논란이 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법원 판례나 전원합의체 결정이 약간 어떤 여지를 남긴 것 같은데, 아까 말씀하신 재직자라고 하면 재직자와 그 반대 개념도 뭐죠?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, 저 재직자라고 하면은 그 25일이 월급날인데 그 25일 날 그러니까 25일 전에 퇴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25일 날 지급하기로 정해진 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 보통 급여 같은 경우는 1일 정산되는데 상여금 같은 경우는 그 1일 정산되는 경우도 있고 정산되지 않는 경우 있는데 상여금이 1일 정산했을 때는 이 부분도 통상임금이다. 근데 정산되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그 정산되지 않는 그 상여금 일체를 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. 이런 그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새로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그 통상임금, 지금 그 임금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게 이제 임금의 정의인데, 그러면 2013년에 이제 판례인데 앞으로 이 논의되는 어떤 그 여지가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 저 기고문을 쓰시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예,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판례도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2013년 대법원 합의체 판결의 기본 속성은 그 임금 지급 시기인 1개월을 넘더라도 연 단위로 고정적으로 주는 임금은 그 통상임금이다. 그리고 이게 근로자들한테 정기제 1조로 고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은 다 통상임금이 포함돼야 된다. 다만 그 임금 지급 시기에 재직 기간에서 재직 기간에 있는 자만 지급하는 그러한 임금은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. 이런 그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몇 프로 주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은 이것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사실상 상임금 제도는 그 기본 의미가 어떤 뭐 보너스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통상임금을 적게 만들기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직 기간을 가지고 그런 연 단위로 지급하는 600% 또는 800%에 대해서 다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제외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하기 어렵다. 다시 말해서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